안녕하십니까. 지니킴 선생님입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 2번으로 들어갈게요. 테스트 2강 2회차. 자, 2-1번 먼저 피시고요. 자, 2-1은요. 식사 시간을 통해서 10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라. 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요지 한번 읽어보죠. 식탁은 10대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최고의 장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통을 시작해 볼 것을 권유한다. 자, 이 글의 요지가 됩니다. 자, 이 글은 굉장히 쉬운 글이죠. 중요도 뭘까요? 예, 합니다. 자,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요. 여러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어휘와 빈칸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됐죠? 자, 어휘와 빈칸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장에 어휘, 해당하는 어휘 여러분 체크 먼저 하고 갈게요. 자, 네 가지 단어만 먼저 체크하시고 들어가 봅니다. 자, I was encouraged a few years back. 자, 제가 몇 해 전에 상당히 고무됐어, 격려됐어. 뭐를 알게 됐냐면요. 71%의 조사된 10대들이 적어도 있잖아요.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나는 상당히 어땠겠어?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위안이 됐겠지. 그래서 뭐가 아니라 discouraged가 아니라 encouraged를 써다는 거 주목하시고요. 그런데요, 문제점은요, 그 encouragement가 short lived 했대. 즉, 짧게 살았다, 오래가지 않았다. 금방 stopped, 멈춰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설문조사를 받은 10대들의 무려 절반 정도가 부모님들과 저녁을 먹었던 때 사실상 그 대화에 몰입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TV를 보는데 집중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10대들이 참 괜찮구나. 인커리지먼트가 있었다가 딱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왜 그러냐? 이 사람의 생각은요, in my opinion서부터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In my opinion, the meal table is one of the best places. 자, 식탁은 최고의 장소이다.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To build emotional connectedness with teenager. 10대들과요, 정서적인 connectedness. 되나요? 자, emotional connectedness. 이 부분이 유일하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마지막 문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어디요? 밑에서 두 번째 줄, a sense of connectedness 보십니까?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유일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치? 자, 식탁 테이블이 바로 정서적인 유대감을 to build,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되니? 그 다음이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가서 if your family does not fall into 71%, 당신의 가정이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식사를 하는 71%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자, 그러면 let me encourage. 우리 let me 동사 원형하면 무슨 뜻이죠? 뭐뭐 하겠다라는 표현이 되죠. let me introduce.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자, let me encourage. 내가 권장하겠다 이 말이야. let me encourage. 자, 뭐 하도록요? You to work toward this idea. 자, 역시 잘 보시면 사역동사 let에 걸려서 encourage가 동사 원형이 됐는데 그런데 encourage라는 이 동사는 오형식에서 encourage 뭐요? A to B. 그렇지. 투부정사를 유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쌍바이 꼴로 다시 하면 이중 표시하십니다. 그러면 let me encourage you to work. 즉 네가 to work 하도록 권장하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네가 뭘 해야 돼? to work toward this ideal. 이런 이상적인 지향점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싶다. 그럼 그 이상적인 지향점이 뭐냐? 다음 문장 갑니다. announce 형용 표현하셨죠? 자, announce는 발표하다, 알리다. 우리 denounce라는 단어 아십니까? 자, D-E-N-O-U-N-C-E. announce, denounce 우리 반대말처럼 발표되기도 하는데 announce가 알리다고 denounce는 약간 공개적으로 고발하거나 비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 어휘도 알아두시고요. 자, announce to the teenagers. 자, 10대한테 발표하세요. 뭐 하게끔요? 새로운 어떤 전통, 식사 전통을 시작하게 놓으라고. 그 새로운 식사 전통이 뭐냐면 첫째, 식사 준비를 한 사람한테 감사한다. 그리고 둘째, 서로서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나서 정녕 그때조차 네가 원하다면 그때 TV로 돌아가라. 이런 식사의 전통을 한번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장 밑줄 들어갑니다. 밑줄 들어가세요. This one new tradition may be enough to help you establish and maintain a sense of connectedness with your teenagers. 마지막 문장이요. 자, 마지막 문장이 뭐다? 이 글 전체에 그렇죠? 요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어와 요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러한 새로운 전통이요.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help establish. 역시 이 부분도 오형식 동사에 걸려서
구조만 보시겠습니다. establish 1번, 그 다음 maintain 2번이 됩니다. 1번, 2번. 그래서 네가 설립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게 충분히 도와줄 것이다. 무엇을요? 유대감을요. 됐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사 시간을 통해서 뭐를 생성할 수 있다?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글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뿅! 자, 넘어갔습니다. 2-3번으로 넘어가 보죠. 2-3번의 내용은요, 팀 지도자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 그래서 팀 지도자라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냐. 당연히 우리 필기판에 있는 그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핵심 어휘만성이 딱 나타냈어요. 자, 팀원에 대한 100% 신뢰가 있어야 돼. 이것을 해야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핵심 표현이 되고요. 그 표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요지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지도자는 팀 구성원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이 허락을 받기 위한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스스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전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어떤 난이도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봅니다. 자, 중요도는 중이고요. 출제 포인트는 제목과, 그쵸? 그리고 요지, 금방 읽었던 요지가 한 줄 요약으로도 나올 수 있고, 자, 그 부분이 빈칸과 연관돼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에서 나왔던 그 부분에 먼저 표시를 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그쵸? 자, to start with 100% trust in your team members. 바로 이 부분이 뭐겠어? 그렇지. 요지가 되겠죠. 직원들한테, 부하 직원한테 100% 신뢰를 해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요지가 되면서 동시에 빈칸 1번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디에 있냐? 마지막 문장에 밑줄 쳐 있는 거 보이시죠? That is total liberation. 그게 완전한 해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고 진정한 어떤 자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 있다? 빈칸이 될 수 있다. 빈칸 2번이라고 하시기 바랄게요. 자, 요런 두 가지. 요게 핵심 표현이고 나머지는 좀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새로운 팀 리더로서 당신이 해야 될 작은 일은요. 100% 신뢰감을 팀 구성원들한테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요. 반대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신 반드시 trust 해야 됩니다. each of them. 각각들을요. 뭐 하기 위해서? get on and do the job. 요 표현 밑줄 한번 줘볼까요? 자, 요거는 get on and do the job이란 것은 일을 맡아서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일을 맡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뭐 하면서요? making whatever decisions are necessary. 필요한 모든 결정사항들을 내리면서 스스로 이렇게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어떤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there should be no need for them to come running to you every 5 minutes까지 끊어졌는데 결국 그들이 당신한테 5분마다 달려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분마다 달려오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asking. 당연히 이 사람들은요. 허락을 구하려고 하죠. 어떤 부분에 대한 허락이냐면 to 1번. 되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병렬 구조 걸려서 spend가 스텝이 1번, step out of line, step 그리고 spend가 2번이 되는데요. 자, step out of line이란 표현은요. 밑줄 줘볼게요. step out of line은 선 밖을 넘어간다라는 표현에서 규정을 어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원칙에 벗어나는 건데 이거 해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손님에게 뭐 10센트 정도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자질자질한 거 마이너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한 허락을 구하려고 5분마다 맨날 달려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일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in fact 사실상 there's been no need for you to give permission for anything other than 이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give permission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일하게 permission 해야 되는 건 뭐냐는 거야? major expenditure 주된 지출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other than 뭐뭐 제외하고는이니까 이것만 빼고는 그냥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이상적으로 당신의 팀 멤버들은요. 반드시 should be empowered 돼야 된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empower이란 단어는요. 권한 따위를 부여하다. 명사에 en이나 em 붙어서 동사되는 거 아시죠? 자, 권한을 부여하는데 직원들은 부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첫 번째는요. working hour, 근무 시간, 그 다음에 식사 시간, 그리고
agile는 우리가 정방향으로 해석을 했었을 순차적인 해석을 할 때는요. 그냥 플러스의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s well as 게다가 어디서 일할지, 그리고 누구와 일할지, 누구와 대화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등등등등등등을 어떻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real total liberation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됐죠?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3 통과합니다. 자, 2-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요. 수면에 관한 예외적인 사례라는 글인데 자, 중요도는 일단 중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빈칸과 문장 삽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아기가 다른 아기들처럼 정상적으로 16시간의 잠을 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 이것을 자지 않고도 건강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수면에 관한 규칙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모든 어떤 수면에 관련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논지를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자, 1의 글의 구조를 첫 번째서부터 보시면요. I know a healthy, happy, beautiful baby 해서 이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일반적 사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됐죠? 자, 사례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16시간의 잠을 결코 잔 적이 없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를 봤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3살에서 4살 정도고 밤 9시 정상적인 수면 시간이죠. 그리고 9시 반 이전에 잠이 든 적이 없대. 여러분 참고로요. 9시 혹은 9시 30분에 자야지 한두 시간 뒤에 렘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넘어가고 그 깊은 수면으로 넘어갔을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조금 내가 성장 호르몬이 덜 분비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9시나 9시 30분 이전에 자지 못했던 친구야. 알겠어? 자, 어쨌든 자 이런 경험이 없어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7시에 규칙적으로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뭐 자장가도 불러주고 뭐 흔들어주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쇼를 불렀어. 됐지? 자,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버서부터 하나, 둘, 셋, 슬립까지 밑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부터 This particular baby played and injured herself until between 9 and 9:30 when she quietly dropped off to sleep. 보이십니까? 자, 일반적인 사례에서 이 아이가 예외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부분이 벗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겠니? 그렇지. 문장 삽입 포인트가 되겠죠. 됐어요? 자, 이 부분이 문장 삽입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요. 계속 가보죠. 자, 이 특별한 아기는요. 실컷 놀고 스스로 열심히 재미있는 시간을 즐겼어. until 들어갑니다. 뭐 할 때까지? between 9 and 9:30. 9시에서 9시 30분 사이가 될 때까지 실컷 놀다가 come on when 바로 그때서야 어떻게 조용하게 잠에 빠져들었다. 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경험치가 아이한테 부정적인 결과를 줬다면 이 글의 논지에 어긋나겠죠. 근데 그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와있니? She awoke as early as the average baby wake.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똑같이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happy한 상태로 그리고 refreshed한 상태로. 그래서요, 행복하고 굉장히 refreshed, 원기가 회복된 상태로 그렇게 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쌍콤마 사이에 빙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동작을 나타나는 거지, happy하고 refreshed한 상태로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and her mother finally learned it. 그녀의 엄마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깨닫게 되는 이하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밑줄 들어갑니다. That 이어서부터 there is no sleeping rules without exception.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There is no sleeping rules. 수면 규칙이 없다. 뭐 없는? Without exception. 예외 없는 수면 규칙은 없다. 자, 이중부정이니까 결국 모든 수면 규칙에는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뭐가 될 수 있겠어? 그렇지. 빈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빙판이 될 수 있고, 자, whether applied to infant or adult. 무슨 얘기야? 그것이 아이든 어른든 어느 어른이든 어느 쪽에 적용되던지 간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pp 나온 형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접속사 다음에는 원래 주어 동사가 연결돼야 되는데 PP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infant한테 적용되든 아니면 adult에게 apply to 적용되든지 간에 어쨌든 수면에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모든 수면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마무리, 요약형 그러한 빈칸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뿅! 자,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요, 겉으로만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 관한 글이고요. 자, 중요도는 하, 출제 포인트는 제목과 연결사, 문장 삽입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요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즉 good listener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속상한 일이나 괴로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에 좀 더 말려들게 해서 그걸 오히려 몰입하고 자꾸만 부정적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족같은 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글의 논지가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가는데 선생님 미리 연결사, 핵심 연결사 두 가지와 마지막 문장의 밑줄을 갔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A good listener is someone who 자, 원래 good listener라는 거 즉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란 당신은 당신한테 정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함께 그리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하지만 이 문장서부터 역접이 들어가고 있죠. however 중요합니다. 형광펜. 자, 그러나 someone 어떤 사람이 있냐면 on the surface 겉으로 보기에 우리 seeming이라는 표현으로도 알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요. 자, appear to 부정사 하시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나타나다 아니다. 자, 누군가가 겉으로 보이기에 훌륭한 good listener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be concerned with 수거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encouraging you 당신이요 to dwell on 하게 독려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자, dwell on 체크해 볼까요? 자, dwell on이라는 표현은 심사숙고하다, 곰곰하게 생각하다, 어떤 생각에 머무른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신의 problems와 그리고 things that bug you, 당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들에 당신을 몰두하게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관심이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good listener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볼라.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요. It can be tricky. 다음 문장 tricky. 상당히 까다로워. 뭐 하는 것이? To tell 하는 것이. 자, to tell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tell이라는 동사가 알다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말하다라는 뜻 이외에 알다라는 뜻과 구별하다. differentiate,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짓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볼까요? 됐죠? 자, 그래서 it can be tricky to tell. 이것을 구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because 왜냐하면 someone can seem to listen well. 잘 듣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말해주면 어떻게? Tell me more. 더 말해봐. Oh, that's terrible. 그거 참 나쁜데? Does it bug you? 정말 괴롭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나를 마치 위해주는 것 같으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잘 들어주는 사람처럼 보여.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연결열사 다시 형광펜 however 나오게 된 거죠. 자, 좀 더 밀접하게 들어가 보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을요? A vast majority of the question and comments from these people. 이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나 질문들이 are 사실은요 geared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geared 우리가 무엇에 맞게 맞춰지다 혹은 제작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keep you 당신을 cut up하고 concentrate on 하게 만드는데 맞춰져 있다는 거야. 자, cut up 우리 catch up 따라잡다 잡아내다라는 뜻도 있는데 뭔가 당신이 잡는 입장이 아니라 잡혀진 입장이니까 말렸다는 뜻이 됩니다. 당신을 말려들게 하고 두 번째 concentrated 집중되게끔 keep 하는 거죠. 어떤 일이에요? That are upsetting you. 이게 뭔데요? problems겠죠.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그 일에 당신이 좀 더 말려들어서 그 일에 좀 더 기분 나쁜 일에 집중되게끔 그렇게 제작된 그런 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시발럼이죠, 시발럼.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 여러분 형광펜 갔습니까? 중요한 문장. One way to tell. 다시 뭐 나오니? 그렇지, tell 나왔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요. You sweat the small stuff. 자, 체크해보죠. 밑줄 한번 줘보세요. 이 표현은 수거로 써요. 사실은 작은 일에 땀을 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신경 쓴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가 좀 더 신경을 쓰는 거야. After 뭐 하고 나서 being around such people.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나서 좀 더 사소한 거에 땀 빼고 사소한 거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 말렸구나, 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유일한 문장 삽입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볼까요? 문장. 예. 자, 이 마지막 문장이 문장 삽입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기분이 나쁘죠? 예.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자식은 그런 자식이야. 물론 이제 한 번의 경험치가 생기면 다음부터는 저 사람 말은 듣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유유, 예,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9번이요. 자, 2-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5번은요, 소재가 도우미가 갖춰야 될 자세와 자격에 관한 글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우미가 그냥 여러분 집안일 도우미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분야에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선생님이나 혹은 저 같은 진선생님 같은 이런 학원 강사도 역시 여러분을 도와주는 일종의 도우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입장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지랑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진정으로 고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또한 높은 자기인식 수준이 요구된다.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 부분이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문장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여러분 형광펜 치셨습니까? 네. 자, 첫 번째 문장 형광펜 치시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예, 요지이면서 그 다음에 요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씩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help your client, 당신의 고객을 돕기 위해서 당신은요 integrate, 중요한 동사. 자, 중요한 동사 뭡니까? 그렇죠. 통합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뭘 통합시키냐면 1번 your knowledge, 당신의 지식과 이론 또는 지식. 그다음 두 번째 skill, 그리고 세 번째 the person you are, 당신이란 사람의 인간성.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스킬도 필요한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세 번째로 뭐까지 통합해야 되냐면 인간성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야. 자, 생각해 볼게. 여기서 말하는 높은 자기인식 요구와 마찬가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와 같은 학원 강사가 당연히 영어를 가르치니까 여러분한테 전달해야 될 어떤 이론적 지식, 문법적 지식이라든가 어떤 독해의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들, 자, 이런 이론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잘 아는 것과 잘 전달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알겠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술 습득도 중요하지.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거는 쓰레기 강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예, 조금 덜 괜찮은 강사입니다. 세 번째는 뭐까지 있어야 되냐? The person you are, 당신이란 사람의 어떤 인간성. 즉, 그럼 학원 강사가 인간성을 갖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기술과 내가 하는 이론이 뭔가 통합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고3의 수험생활을 책임지는 막중한 어떤 책임감까지 느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같이 설득하고 같이 힘을 내고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책임감과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야? The person you are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의 중요도가 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출제 포인트는 요지, 그리고 이 요지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빈칸의 포인트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제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우미가 갖춰야 될 자세와 자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요건 지금 나왔었죠?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인간성이 있는데, 이 1번, 2번, 3번이 모두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서술 들어갑니다. 가죠. 첫 번째 1번 knowledge 얘기합니다. 지식만으로는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효과적인 도우미가 될 수가 없다. 됐지?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였어? 기술이었죠. 만약 당신이 오로지 기술만 습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이론이나 지식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뭐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of little use가 될 수 있다. 자, of little use 기억나십니까? 뭐였었니? 그렇지.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나오면은 뭐와 같다? 형용사와 같다. 그래서 of little use는 소용없다니까 useless와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써볼까요? 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되냐? 아니야. Furthermore, 게다가요. Your ability to use the skills and knowledge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한 중요한 기능이 되는데 You're being sensitive to the interpersonal dimension of the helping process.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가보죠. 자, 더욱이 여러분이 가진 그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은 자, helping process, 도움을 주는 과정의 interpersonal dimension, 대인관계 차원에 좀 더 민감하게 당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 차원에서 어쨌든 기술과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제 누구 얘기할까요? 그렇죠. 3번의 요건, 즉 인간성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you need to know yourself and your client to effectively apply helping skills. 과연 이런 이론과 지식을 잘 효과적으로 effectively apply, 적용할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세 번째 요건이 나오고 있죠? 뭐요? 당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을 아셔야 돼.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책임감이 있어. 학원 강사로서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여러분의 성적을 올려주고 이 학생들은 이러한 6월달, 7월달쯤에는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줘서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이해되니? 지피지기면 뭐요? 100점 100승이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건 제 3번의 요건이 되겠죠. 따라서 다음 문장 갑니다. 어디요? helpers부터 들어가죠. helpers who have low degree of self-awareness. 자,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인식 수준이 낮은 그러한 도우미. 여기서 지금 인간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기 인식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그 인식 수준이 낮은 사람은 at best 기껏 잘해봐야 숙련된 기술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즉 재주는 있지만 영향력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인물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it is questionable how much they are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client. 따라서 자기인식 수준이 낮은 도우미는요. 그들이 고객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가 상당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므로 1번, 2번 알고 있는 거 플러스 3번 인간성 서로서로 알고 나를 자신을 알고 당신들을 알고 그런 높은 수준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 이상의 것이 요구될 수밖에 없겠죠. 다음 문장 형광펜 들어갑니다. helping 도움은요. more than technique 기술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뭐요? 기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뭐요? 인간성, 자기 인식 수준이 요구되니까 이것은 일종의 뭐다? 그렇죠. 아트라고 보는 거야. 뭐요? 자, 그래서 아트라는 표현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상의 수준으로서 즉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A expression of who the helper is. 도우미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어.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3번 인간성에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다음 넘어가서 도움을 주는 전문직들은요. 시행자가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에 또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로도 볼 수 있는 거야? 과학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마지막 부분 결론 들어갑니다. In short, 요약하자면 helping이란 것은 both A and B, 예술이죠? 보다 과학이다. 다시 말하면 그 기술을 넘어서는 그런 고차원적인 행위가 바로 helping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이 마지막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요지가 되면서 동시에 이 부분이 요지이면서 동시에 뭐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차원적인 거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요. 자, 이 부분에 두 가지식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도우미가 갖춰야 될 자세는 세 가지.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인간성이 있는데 특히 이 인간성이란 부분이 뭐냐면요. 나를 알고 그리고 고객인 상대방을 아는 그런 좀 고차원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기술 이상의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아트로서 표현될 수 있다. 그렇죠? 더군다나 과학적 어떤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과학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결론 helping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도움 주는 것은 예술이면서 과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은 내용이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뿅. 자, 2-16번으로 들어갑니다. 2-16번은요, 중요도가 중이고요. 그리고 소재가 우리 몸에서 웃음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가장 이상적인 문제로서는 순서 문제였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순서 문제로 분명히 푸셨을 겁니다. 근데 순서 문제가 순서 문제로 또 나왔나? 안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제목 기억하시고 핵심적인 어휘에 유념하면서 글을 읽어가도록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To produce the distinctive sound of laughter. 웃음이라는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우리는요. make use of 뭐합니까? 그렇죠. 이용합니다. 수많은 근육을. 그런데 어떤 근육이냐면 that control our breathing. 우리의 호흡을 관장하는 그러한 통제하는 근육을 이용을 하고 1번. 그리고 두 번째는요. and vocal apparatus. 자, 2번이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요? 발성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정상적인 인간의 breathing cycle은 consist of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자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자동사기 때문에 뭐태를 쓰지 않는다? 그렇지. 수동태를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의 breathing cycle 호흡 주기는요. 첫 번째 번호 한번 걸어보자. 1번 inspiration, 2번 inspiration pause, 3번 exploration and exploration pause.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inspirati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뜻하고 좀 다르죠? inspiration은 뭐 영감을 불어넣는 거니까 영감. exploration은 뭐예요? 만료, 만기 뭐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 들어왔다가 expire, 나갔다가. 그러니까 exploration 들숨 그리고 exploration 날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호흡은 들이쉬고 이러지 않잖아. 들이쉬고 살짝 멈췄다가 다시 내쉬고 아주 0.0001초 갔다 정지하고 다시 들이쉬고 정지, 내쉬고 정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Regardless of where the person happens to be in this cycle, 사람들이 어디에 이 주기에 1번, 2번, 3번, 4번 단계에 어느 쪽에 위치하든지와는 상관없이 laughter, 웃음은요. 종종 최초에 강요된 뭐로 시작한다? 예, 날숨으로 시작한다. 최초에 강요된 날숨. 자, 여러분 생각해봐. 웃기 시작! 하! 하면 뭐야? 내뱉죠? 의도적으로 내뱉죠? 그래서 최초에 강요된 날숨으로 시작하고 카마미치 바로 이것이 bring the lung volume 폐의 볼륨을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형광펜 down 낮춰주겠죠. 여러분 들이쉬면 폐가 커질 거고 공기가 들어가니까. 내쉬면요.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폐의 부피가 작아지겠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참고하실 거로 자, 녹색깔로 선생님이 표시되어 있는 거 여러분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이 부분이 핵심적 어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핑크색으로 선생님 따로 표현한 부분은 그냥 해석상 주의해야 될 어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nspiration, exploration, exhalation 그리고 down까지 전부 다 형광펜 줘주시기 바래요. 자, 이 inspiration과 exploration이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exhalation과 반대말 inhalation 이 두 단어도 역시 짝꿍을 이루는 반의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날숨, 얘가 들이쉬는 들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최초에 강요된 날숨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폐의 부피를 다운시키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다운시키냐면 대략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이 단어가 조금 뜻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야. 뭐라고 써있니? 기능적인 잔여 용량 정도까지. 잔여 용량.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적 잔여 용량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부피냐면 the volume that remains after normal expiration. 정상적으로 호흡을 했을 때 expiration, 정상적인 날숨 이후에 잘 생각해봐. 들이쉬고 폐가 커지고 내쉬면 폐가 작아지죠. 그때 내셨을 때 폐가 작아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this is followed by. 자, 우리 followed by라는 표현 상당히 중요했던 거 생각나세요? 예, 이거 한번 별표 줄까요? followed by는 이제 도표 보실 때도 상당히 중요하고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follow가 뒤따르다인데 뒤따라짐을 받다 이렇게 하면 해석도 엿된다. 내가 그랬지. 그래서 be followed by는 순차적으로 A is followed by B는요. 써볼까요? A에 뒤이어서 B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this가 1번, sustained sequence of repeated blah blah blah가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다시 갈게요. this 바로 이것이 이것에 뒤이어서 sustained 지속된 sequence of repeated 반복되고 굉장히 빠르면서 얕은 뭐요? 일련의 날숨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when accompanied by the phonation 음성과 발성과 함께 결합해서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냐면 produce 하하하라는 웃음소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과정이 상당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내쉬는 과정 그리고 웃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처음에 웃기 시작할 땐 최초의 강요된 날숨 하 하고 내뱉으면 폐는 쪼그라들지. 정상적으로 쪼그라드는 수준까지 쪼그라드는데 이것에 뒤이어서 또 뭐가 나오냐면 반복적이고 짧은 얕은 날숨들이 그러니까 개소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개가 마치 헐떡거리듯이 하하하하 되는데 이게 소리랑 결합하면 하하하하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오케이. 자, 넘어가세요. By the end of this expiratory left bout. 이렇게 한바탕 웃고 나면 the lung, 폐의 어떤 잔여의 부피 용량은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게 된다? 이 형광펜 가셔야죠. Maximal expiration. 뭐라고요? 최대 날숨 후에 폐에 남아있는 공기 부피에 이른다. 최대 날숨이니까 끝까지 바닥까지 폐에 있는 공기를 다 내뱉는 정도라는 거죠. 이 단어를 뭐로 바꿔 쓰시면 안 돼? 그렇지. 미니멀, 최소로 바꿔 쓰시면 안 되겠죠. 맥시멀, 최대치로 소을 내뱉은 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 연달아 탁탁탁탁 웃어버리면 하하하하하하하하 숨이 막히죠? 들이쉴 새가 없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thus 그러므로 the laughter typically occurs at a low lung volume. 당연히 높아 낮아. 그치? 낮은 폐 부피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분사구문 계속 연결로 들어갑니다. forcing out more. 더욱더 많은 공기를 바깥으로 out. 내보내겠죠. 됩니까?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깥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마지막 문장. Following the laughter bout. 한바탕 웃은 다음에 quick. 다시금 재빠르게 뭐가 일어나야 돼 이제. 다 내뱉었으면. 살려면 들이쉬어야겠죠. So inhalation이 일어나게 되면서 filling the lung again. 다시 한번 폐를 채우게 되겠죠. 정상적인 용량 수준까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내뱉는 웃음소리가 뒤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순서나 과정, 인과관계와 그리고 시간상의 순서 과정에 기인한 글이었기 때문에 순서로 가장 좋은 글이라서요. 그냥 어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통과합니다. 자, 다음 내려서 2-17번을 가는데 2-17번의 소재는 개미들의 습성입니다.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 요지만 파악하라고 이미 쓰여져 있죠. 뭐 썩 중요해 보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밑줄 부분만 한번 밑줄만 긋고 끝내도록 할게요. 짠! 자, 두 번째 줄 just as서부터 capture까지 밑줄 한번 쫙 줘보시고 이 부분이 요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고대의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일할 노예를 갖고 있었던 것과 just as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부 개미들은 다른 개미들의 집을 습격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그들을 붙잡아온 이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그치? 대표적 구문 보이네요. 비교 관계를 나타내는 just as 그리고 so 구문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보이시죠? just as A, B, A가 B하듯이 so 그렇게 C가 D한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요지 정리 마무리 요지 정리된 거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인간이 노예로 소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미들도 또 다른 개미 혹은 곤충들을 노예로 거느리는 그런 비슷한 사회적인 습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테스트합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테스트 2강의 마지막 지문이요. 2-18번 들어. 자, 이 글은요. 소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회사 분위기에 관련된 글인데 중요도는 하고 출제 포인트는 어휘와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어휘에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뿅! 자, 선생님 미리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에 유념하면서 들어갔는데요. 요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자가 참여한 워크숍에서 사장은 부하들이 정답을 구하도록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의 제안만을 하는 경직된 사고 분위기와 이러한 추세가 부하들을 보수적으로 만든 것을 상당히 걱정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인데 이 글을 쓴 I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띵킹에 관한 연설을 할 수 있는 강사입니다. 워크숍에 들어가서 강연을 해주는 그러한 강사거든요.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경험을 서술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Not long ago. 자, 얼마 전에 나는요, 1년에 Creative Thinking 워크숍을 했어요. 창조적인 사고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Executive Staff of a Large Company, 컴퓨터 컴퍼니, 대형 컴퓨터 회사의 그런 간부들을 위해서 창조적 사고에 관한 강연을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회장님인가요? 예, 사장님께서는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because 왜냐하면 그가 be concerned about. 자, 여기 보시면요. 요 단어가 누구랑 비교되면 요거랑 비교되는데 뭐가 달라졌니? 그치? 전치사의 쓰임이 조금 달라졌죠? 네, be concerned라는 표현은요. concern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염려, 걱정, 관련성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 about과 함께 쓰면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with와 같이 쓰게 되면 무엇에 관련이 있다,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두 가지 표현 같이 유념하면서 갑니다. 자,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걱정했대요. 뭐에 대해서? 여러분 형광펜 가지죠. stagnant가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정체된, 여기서는 뭐야? 경직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체되고 경직된 그런 사고의 환경에 대해서 걱정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간부로 올라갈수록 되게 보통 어떻습니까? 예, 좀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리스크를 감히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경직된 사고방식,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고방식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걸 너무너무 우려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크리에이티브 띵킹에 관한 강연을 열게 된 거죠. 이런 스태그넌트한 문제 때문에.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자, it seems that 마치 뭐인 것 같냐면 whenever his subordinate, 그의 부하 직원이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모두 that's all they made. 그들이 만든 전부인 것 같은데 그게 딸랑 뭐야? 하나. 즉 다양한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들은요, 그 어떠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정치되어 있다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Since they had been trained to look for the right answer. 항상 훈련을 받았던 게 정답만, 유일무이한 정답만 찾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최초로 발견된 정답 이외에 넘어서는 것들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걸 추구했나 보네요. The President는요, 알게 되었습니다. It was too easy. 상당히 쉽다라는 거. 뭐를요? Make a good decision.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 만약 그가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게 된다면 확실히 의사결정이 더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할 수밖에 없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나 스태그넌트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how conservative 이 단어 갈게요. how conservative 얼마나 보수적으로 이런 한 가지 생각만을 하는 그런 경향이 made his people 그의 부하 직원들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이 부하 직원들의 사고방식은요, 스태그넌트하고 상당히 컨저버티브할 수밖에 없어서. 왜냐면 오로지 한 가지 답만 추구했기 때문에. 됐지?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If a person were presenting only one ideas, he would generally propose sure things. 당연히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있게 된다면 그는 일반적으로 분명한 것만 제안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것은 누구랑 똑같아? 예, 맞습니다. right란 단어와 같은 의미죠. 확실하고 뭔가 정답적인 것만 말하게 됩니다. rather than 뭐는 아니라 take a chance on 이란 표현은 수거로 무슨 뜻이니? 무엇무엇에 내기 걸다. 2번 무엇무엇을 운에 맡기고 시험 삼아 한번 시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가능성이 덜한 less likely 덜한 그러한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요 단어 한번 여러분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offbeat. 직역하면 뭐야? 박자에서 뭔가 벗어난 거지. 즉 전형적이지 않은 뭔가 색다른 전형적이지 않은 가능성이 적은 그러한 생각.
뭔가 조금 다른 방식의 그런 사고방식을 시도해 본다기보다는 그것보단 확실한 것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직된 사고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글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네요. 모두 다 통일된 안건.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도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소재이기 때문에 하루 결정되고 핵심적 어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휘는요.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무리 졌고요. 향후에 수능 특강 보강 자료까지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 자, 향후에는 우리가 엔제 그리고 수능 완성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 정규 수업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보충 자료를 계속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의 과제로 아마 중요도와 출제 포인트를 적어 나가시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예, 동영상 많이 듣고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길 바랄게요. 자, 엔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